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브로커의 소가 입국했다며 평양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 여성 김연희 씨를 북한에 보내는 김연희 북송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산의 비극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를 실시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연희 씨는 2011년 탈북 브로커의 소가 남한에 입국했다며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김연희 씨를 포함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탈북민들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북한으로 가고 싶은 탈북민은 그들의 의지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자진월북을 희망하는 이들을 모두 보내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과 억류된 국민들을 남한에 데려와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가 진행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고 통일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적극 찬성한다라며 북한 찬양하는 것들도 모조리 보내자. 대한민국 땅에서 지퍼거리지 말고 한 마리라도 북괴 찬양하는 것들 싹 쓸어서 보내자라고 태영호 의원의 북송법을 격하게 반겼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라의 TV는 북송법 내용을 좀 더 추가해 태영호 의원에게 보낼 생각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북송법에 지금 한국에서 북괴 3대 세습 독재자를 추앙하는 무리들과 북괴 주체 사상을 찬양 고무하는 무리들도 포함해 북송법 법안을 발의했으면 합니다. 거짓된 진실을 바로잡는데 무려 6년여의 시간이 걸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2016년 11월 14일자 보도,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 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라는 내용의 기사는 거짓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마치 최서원 씨가 무속신앙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무속인 A라는 사람의 전원을 빌어 구술을 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왔다고 밝혔으며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고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구술을 하거나 신당에 방문한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최서원 씨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국경제TV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기 탄핵의 언론은 공범이라며 개탄했는데요. 네티즌들은 그 시절 언론들이 박근혜 탄핵시키려고 무당 프레임부터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다는 등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라는 허황된 기사까지 어마어마했지. 지금 사과하면 뭐하나?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나라가 박살났는데라며 최서원 씨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피해 보상 소송에서 다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야 저 쓰레기 언론의 기레기들의 악업을 끊어줄 수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유라는 26일 우파 유튜브 채널 성재준TV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유튜브 성재준이 정유라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라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년 만에 목소리를 낸 계기는 자신과 똑같이 입시 비리로 부산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이 딸내미 조민 때문입니다. 정유라는 지금 다른 분들의 학위 논란이 있다. 그전에는 어머니 최서원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 말을 못했다. 그런데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더라.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데뷔하기 위해 말하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라는 제 잘못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이게 스포츠계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출결 미달로 인한 학위 취소는 맞다. 제가 운동선수라 출석을 자주 못했다.
당시 제 운동부 친구들도 학교를 안 갔다. 전 이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더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학위 취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는 출석 일수 부족을 이유로 청담고 졸업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정유라는 특히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나 조민에게는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유라는 민주당원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조국이 딸내미 인권을 박살냈다는 거다. 국세청이 제가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지금 조민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만히 있겠냐? 저는 수술해서 가운 하나 입고 있는데 아기만 신생아실 보내자고 했다. 이게 6년 동안 민주당원들이 묵과한 인권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이는 자신의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유라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정유라는 내가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니까 저의 생활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앞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선 언론사,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 정유라는 악감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유라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어쨌든 제 출결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유라는 1심 끝나기도 전에 중졸이 되었고 이화여대 총장은 깜빵에 들어갔다. 조민의 허위 스펙 7개 모두 유죄 판결. 지금까지 시간 끌고 온 것 자체가 불공정.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 조민은 고등대 논문 제1차자가 말이 되냐? 부산대 고려대는 기본적으로 조민의 기록도 삭제. 정유라는 아기와 함께 얼굴도 털렸다. 조민과 조국 아들도 재판 중. 똑같이 털어라라고 격분하며 정유라 당장 명예회복시켜라.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내며 국위 선양했다. 반면 조국의 딸 조민은 오로지 아빠 찬스로 온갖 특혜와 그것도 모자라 갖가지 위조 주작질로 범법을 행한 범죄자이다. 당장 정유라 명예회복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정유라를 물고 뜯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초청하려고 한다며 박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청에 수락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한번 토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김정숙 사치옷감 논란에는 아닥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33억 원이 사용된다며 호합한 취임식, 혈세잔치 취임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줄 알았는지 이 33억 취임식 예산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였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식 예산이 33억 원대로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는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예산은 33억 8천만 원으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으로는 최고가 맞다. 그런데 예산은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한 예산이 아니고 취임준비위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 속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일반 예산으로 확정 통과가 됐던 예산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싶지만 이 예산 범위를 넘을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 배정된 예산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한다. 최종적으로 취임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33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초호화 혈세잔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선 우리가 요청한 예산도 아닌데 우한 코로나 상황에서 호합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격은 어불성설이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빈 취임식 만찬 행사를
신라 호텔 영빈관으로 잡은 것으로도 혈세잔치라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당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만찬을 치르게 되면 경호 문제로 5월 10일 청와대 방문객들이 오후 2시부터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제3의 장소를 찾은 것이다. 청와대에서 만찬 행사를 하더라도 음식은 전부 외부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호텔 만찬 행사도 대관료 정도만 추가될 뿐 청와대에서 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뒤로 숨기 급급했습니다. 문재인이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질문을 받자 3차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현안에 개입해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는데요. 이런 걸 두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검수완박 질문에 답변을 3차례나 거부한 건 분명 문재인 본인의 양심불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네티즌들 역시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대답을 못한 거지 유구무원이라며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문재인 태도를 조소하고 비꼬았는데요. 네티즌들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내로남불의 추조람. 생색낼 때는 귀신같이 나타나 온갖 쇼 다 부리다가 입장 곤란할 때는 숨어서 눈만 껌벅껌벅. 남자다운 결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으니 참으로 징하다라며 에휴 저러니까 욕먹는 거지. 역대급 내로남불 정권 그 누구보다 독재를 싫어했다고 하지만 독재를 사랑한 정부 나눠먹기를 욕했지만 그 누구보다 나눠먹은 정부 노동자의 편에 서서 기업을 욕했지만 정권자분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던 정부라고 비꼬았습니다. 대신 문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강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결국 검수완박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말이 뼈에 사무쳤는지 문재인은 지난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은 특히 손석희 전 앵커가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참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제까지 국민팔이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문재인 본인은 기억에 나지 않나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을 지목하는데도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문재인이 자신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발언을 두고 문재인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6일 전날 문재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